가뭄과의 전쟁으로 자치단체마다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시구는 도서지역 정수장과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장 소통 행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도 시장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산행을 겸한 현장 행정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1조 1,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오는 7일부터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집니다. 초등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야외 수업 시간에 여자 담임 선생님 교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교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흰색 장갑을 낀 남성이 텅 빈 교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더니 담임 교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 남성은 48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60여 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핸드백 등에서 모두 300여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야외 수업 시간을 노려 학교 담을 넘었습니다. 지갑에서 분명히 넣어놨는데 왜 없어져서 왜 내가 어디 분실했을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모두 여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지갑이든 핸드백이나 가방을 교실 안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범행 전에는 학교 주변을 사전 답사해 CCTV 위치를 확인했고 학생들의 소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일부만 훔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또 혹시 눈치채더라도 학생들의 소행으로 오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만 훔친 것입니다. 경찰은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에 대비해 교실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수시설 건설 현장에서는 준공 검사까지 미루고 물 공급에 나설 정도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폭 10m, 높이 3m의 수로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른 아침 삽을 들고 수로에 들어간 농민. 군데군데 고인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잠을 못 자고 뭐다 남이 까볼까 싶어서 한 방울이라도 물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수백 미터씩 2중 3중으로 양수용 관을 연결하는 건 기본. 어렵사리 물을 끌어와 모내기를 끝낸 농민도 어린 모가 타버릴까 봐 또 걱정입니다. 이대로 물 요거 가지고는 미싱 하시면 금방 말라버려 이거. 보다 못한 한국농어촌공사는 12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검사를 앞둔 해남 지역 양수시설을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공호수에 연결된 61km의 용수로를 통해 일단 물을 공급한 뒤 농사에 차질이 없을 때 보완 작업을 거쳐 준공검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가뭄 극복이 우리 준공보다도 더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되어 준공은 미루고 우선 농가의 통수가 가능하도록. 준공검사까지 미루며 물 공급에 나선 덕분에 해갈되는 농경지는 2,1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시가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해 도서지역 정수장과 해수 담수화 시설의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가뭄에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서지역 4개 정수장과 17개 해수 담수화 시설의 급수 상황을 점검합니다. 여수시 관내 21개 도서지역 담수시설의 총 용량은 3,040톤으로 현재 저수율은 평균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확산 시기를 맞아 예방과 선제적 방제를 위한 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순천 구규림관리소는 각종 병해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리소 내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구규림관리소 측은
올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돌발 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에 이상 현상이 관찰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은 오늘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여수시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에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공무원들과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자치단체장도 시민들과 산행을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과제를 짚어보는 현장 행정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시민 대표들과 함께 산길을 거닙니다. 시민과의 대화 장소를 딱딱한 시청 사무실 대신 자연을 택했습니다. 숲속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때면 어느새 어색한 벽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정 시장에게 시 행정에 대한 성과와 칭찬을 하기도 하고 교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 원더심 발전을 통해서 그 자리를 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운영 주체를 젊은 청년들이 해나갈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 대표도 지역 청년과 여성, 농민은 물론 문화예술과 관광 종사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3기 행정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시민을 찾고 현장에서 들어보는 열린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절대 또 예를 들어 버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에 참고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원하는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새 정부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국정 과제를 수립하려는 요즘. 지역 자치단체도 한결 가까워진 현장 소통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제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 등 기관장과 시민 등이 참석해 환경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생태 발전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히 전기차 전시와 백일장 대회 등 부대 행사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며 지난 1972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전남 지역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1조 1,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가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일반 회계는 본 예산에 비해 1,261억 원이 증액된 9,524억 원, 특별회계는 220억 원이 늘어난 1,979억 원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 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모레부터 열리는 제2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11조 원대의 추경 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내용을 알고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11조 2천억 원의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엔 광주형 일자리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반색했지만 알고 봤더니 총 예산은 3억 원. 그것도 광주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용역비 성격입니다. 광주형 사례처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 몇 개 지역 어디 몇 개소 정도가 있을까? 일단 실태 조사부터 좀 해보자.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성공 모델이 아직 광주에서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단 그 모델을 만들자. 만들면 그걸 보면 그거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남대문 문턱이 있냐 없냐 맨날 여기서 얘기해봐 의미가 없이 가서 보면 아는 것처럼. 광주시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특화된 혁신단지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정부가 나서주면 기업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추경 예산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13일간의 회기로 오는 7일부터 제177회 정례회에 들어갑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는 7일부터 13일간 제177회 정례회를 열고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답변, 또 각종 안건들을 심사 처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개정안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0건을 심의합니다. 올해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이 황백화 현상 등 악조건 속에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전남 지역의 김 생산량은 34만 2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7.8%, 생산액은 3,900억여 원으로 18.8% 늘었다며 특히 물김 1kg 가격이 1,157원으로 형성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진도와 완도 등 대부분의 김 양식어가에서 생산액이 증가한 반면 고흥군에서는 200억 원 넘게 감소해 황백화 현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다 송어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한 의약품 개발 회사와 바다 송어를 이용해 피부재생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흥군 금산면에 오는 11월 1차 완공을 목표로 134억 원 규모의 의약재료 생산시설 건립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원 측은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바다 송어를 이용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이달 말 출범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4월 17명으로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재단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